guilty, not guilty.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의 소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14번째 에피소드, 감히 대부업체를 속여 차용금 편취로 사기죄 고소당했으나 무죄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고율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약속하고 차용 이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자 대부업체가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인데요. 과연 채무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M대부에 2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30% 이자로 5년 이내에 원금을 다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망을 해서 2천만 원을 편취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변제를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민사의 채무불이행 문제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무죄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첫 번째, 대부업체의 대출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신용 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 자신이, 지금 피해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 심사를 거쳐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 사안에서도 대부업체는, 이 피해자는 이를 알면서도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줬다. 그리고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서 변제 자력이나 신용 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대부업체, 피해자 본인의 정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그 절차에 의해서 이 피해자의 변제 능력, 자력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부담하고 본인들이 빌려주었다면, 그래서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 그와 같은 이 기망을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미룰 순 없다. 즉 대부업체의 대출 시에는 개인 간보다 엄격한 사기죄 성립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대부업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죠. 이러한 판결 내용들을 알면서도 압박의 용도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채무금 상환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고소에 이르는 경우도 많지만 이와 같은 법리로 대응이 가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파산 면책 과정에서 차용금 사기 편취로 인정이 되어버리면 그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개인 회생의 목적과 취지, 절차, 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이와 같이 차용금 편취로 인정돼 버리면 이 법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서 개인 회생 신청하는데, 파산 신청하는데 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용금 편취에 대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시에 차용금 편취에 대한 이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차용금 편취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되는데, 당시에 이 피고인의 월급여나 이제 기타 이 직장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기망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대환 대출을 조건으로 이거를 대환을 위해서 이
차용금이 이루어졌다, 대출이 추가 대출로 이루어졌다라는 걸로 봤을 때 이런 전체적인 경위를 봤을 때는 차용금 편취, 그 당시에 변제 자력,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자, 이 판결 이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죠. 대부업체 대출 시에는 개인 간 거래보다 엄격한 기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된다. 왜냐? 대부업체 자체에서도 자신들이 정한 대출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 절차에 의해서 이 채무자, 즉 피고인의 사정을 다 파악하고 빌려줬다, 리스크를 부담했다면 니들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무죄를 판단을 했는데요. 자, 만약에 채권자가 대부업체가 아니었다면, 또는 채무자가 개인 회생, 파산 신청 상태가 아니었다면 또 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었겠죠. 네, 오늘은 대부업체, 이 대출 시점에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의사 능력을 속여서 대출을 신청했다라는 이유로 대출기관, 대부업체에서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 무죄받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합리적 의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